안녕하십니까. 양소고등학교 2학년 경제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진쌤이고요. 선생님은 퇴근하고 집에서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태블릿으로 문제를 푸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 들어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궁금은 한데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풀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도가 촉박해서 사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같이 좀 심화된 문제를 머리 맞대고 풀어보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부탁하기로는 여러분들 그 자습실에서 여러분들끼리라도 꼭 한 번씩 토의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아마 각 페이지에서 대표 10문제 정도, 총 10쪽이니까 10문제 정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 풀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쪽인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5번 문제를 좀 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5번 문제로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x제와 y제를 각각 자급자족하던 갑국과 을국은 두 제와 중 비교를 가진 제와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교역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생산 요소량은 동일해 생산된 모든 제와는 소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면 반드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즉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갑국 기준으로 2분의 1 그리고 2죠. 그 다음에 을국 기준으로는 1, 1. 참, 펜 고르는 것도 어려워요. 조금 얇게 나오는 게 이걸려나? 자, 그래서 결국에는 y제를 기준으로는 어디가 특화해야 되냐면 여기가 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특화한다, x제가 특화한다. 그래서 x제의 을국 그리고 y제는 갑국이 특화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갑국은 x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틀렸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요걸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요 조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하면은 어느 국가가 우위를 가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산출량이 많은 국가가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양국의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을 최대한으로 때려 넣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최대량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생산 가능 곡선이 예를 들어서 갑국이 요렇게고 을국이 요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다. 그러면 무조건 x제는 여기가 더 많이 생산하니까 여기가 특화, y제는 여기가 더 많이 생산하니까 요게 절대 우위.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곡선이 요렇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한 국가가 x, y에 대해서 다 우위가 있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갑국은 x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틀렸고요. 교역 이전 갑국은 A점에서 소비할 수 없죠.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으니까. 3번 갑국에서 x제 한 단위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0.5단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국 기준으로 y제의 기회비용이 0.5단위죠. 그래서 틀렸고요. 여러분들 분수 쓰실 때 요렇게 쓰시는 거 알고 있죠? 네, 왼쪽이 분자, 오른쪽이 분모 헷갈리지 맙시다. 4번 갑국은 y제 생산에 을국은 x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정답이고요. 교역 이후 을국의 x제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된다는 거는 비교 무슨 제와, 우위제와 열위제와, 그렇지, 열위제와 그리고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 우위제와인데요. 을국은 x제에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스텝 2의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을 한 번에 선생님이 편집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1번 그 1쪽의 문제 풀고서 한 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듣는 것보다 그 수업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민망은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의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제와 Y제를 자급자족하던 갑국과 을국은 현재 비교위에 있는 제화만을 생산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결국 양국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교역을 한다는 뜻이죠. X제, Y제만 생산하고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고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도 직선이다.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만 나와 있고요. 갑국의 교역 전 생산량, 교역 후 소비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약속했죠?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회비용.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요거는 2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yj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xj 2분의 1개를 포기했다. xj 하나를 만들기 위해 yj 2개를 포기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역전 생산량으로 봤을 때 yj가 400이라는 얘기는 교역전 생산량이니까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니까요. 이렇게 될 테니 기억은 200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우리가 이 교역 후 소비량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요게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많아요. 보면은 자 봅시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게 케이스가 두 개잖아요. 우리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 케이스인데, X제가 갑국이 특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Y제는 을국이 특화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제가 만약에 갑국이 특화를 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x제는 을국을 특화를 하게 될 텐데, 자, 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x제는 몽땅 다 누가 생산을 해? 몽땅 다 갑국. 그리고 y제는 몽땅 다 을국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교역 후 소비량이 x제 400개와 y제 400개를 갑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요 지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1번 케이스면은 x제를 몽땅 다 갑국에서 생산하고 y제를 다 몽땅 을국에서 생산하면 요때 그 갑국이 생산할 수 있는 x제 전체량이 400개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갑국하고 을국이 나눠 갖는 거고. 근데 지금 봐봐요. 그러면 내가 x제를 400개를 소비를 하고 있다란 이야기는,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갑국이 x제를 400개를 몽땅 만들어서 쟤한테 몇 개를 주고 나서 내가 y제를 400개를 갖고 온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최대 생산량인 400개를 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 y제를 400개를 갖고 온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하고 나서 생산 가능 곡선에 비해서 분명히 생산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요 케이스가 되게 되면, 요 케이스로 요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지금 소비 가능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갑국이 x제를 400개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y제도 400개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이것만 놓고서도, 선생님 지금 흥분했어. 이거는 절대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갑국이 y제를 특화하고 을국이 x제를 특화하는구나. 그러면 갑국이 y제를 생산하면서 이 지점에서 소비를 하니까 쫙 다 가지고 오면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400개를 포기하면서 400개를 갖고 왔으니까 교역 조건이 몇 대 몇이다. 그렇지, 1대1이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400개를 마저 다 갖다 주면 400개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여기 800. 그래서 요게 무역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데, 갑국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원래는 xj 200
yz 400에서 소비를 했었는데 xz 400과 yz 400 지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무역의 이익은 x제 200개구나.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교역 조건이 지금 1대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도 나한테 yz를 400개를 갖다 여기가 갑국이 yz 특허니까 x제 400개를 갖다 줬겠구나. 이렇게도 생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수치 100 아니죠. 200이고요. 갑국은 x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아니죠. yz 특허니까. 양국은 x제와 yz를 1대2의 비율로 교환했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 5번부터 볼게. 교역 후 을국의 x제 한 개의 소비의 비용. 예를 들어 소비의 기의 비용. 비교 우위 제외하면 감소. 미안해요. 나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요게 지우개. 신문물을 알고서 기뻐하는 우진쌤. 자, 소비의 기회 비용이 비교 우위 제외하면은 증가하게 될 거고, 비교 열위 제외하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교역 후 을국의 을국이 x제 특화니까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되겠죠. 증가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인데 지금부터 왜 답이 4번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역 전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한 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을국 입장에서는 여러분 x제가 특화제하고 y제가 열위제하죠. 그쵸? y제가 열위제하기 때문에 교역 전에 대비해서 교역 후를 봤을 때 x제의 소비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소비의 기회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요 소비 가능선에 대한 그 기회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1과 요 점일 때 2였었는데 이렇게 되면 1이 되면서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얘들아 지금 교역 조건이 몇이래? 1대1이래. 그리고 이 1대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이 기회비용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비 가능선을 보게 되면 내가 800개를 전부 다 갖다 주면 쟤한테서 800개를 얻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교역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800개를 쟤한테 다 갖다 주면 800개를 다 가져올 수 있네? 그럼 나의 소비 가능선은 y제 800, x제 800까지 같이 갈 수 있겠네 라고 되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거야. 교역 조건을 알게 되면 소비의 기회비용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그러면 똑같이 1대1로 교역하니까 을국의 입장에서도 x제와 y제의 소비의 기회비용이 1대1일 거야. 그치? 왜냐면 내 교역 조건이 곧 제 교역 조건이잖아. 그치? 근데 y제가 을국 입장에서는요. 열위제하래매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특화제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x제 한 개. 지금 교역 조건으로만 보면은 을국 역시도 기회비용이 1일 거야. x 하나에 대해서 y 하나에 대해서 x 하나일 건데 이게 교역 후에 줄어드는 기회비용이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교역 전에는요.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한 개보다 커진다는 말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또 중요한 그 조건을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느냐? 교역 후 소비의 그 소비 가능선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소비의 기회 비용이 결국에는 교역 조건이고요. 그것이 곧 소비의 기회 비용이다. 요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것은 양국이 같다 라고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알겠지? 또 엄청난 걸 우리 배웠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요 문제 한번 또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쪽의 문제는 5번을 풀 겁니다.
선생님이 역시 두 번째 문제 푼 것도 다시 하고서 이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다시 봤는데요. 중간에 목소리가 조금 그 줄어드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좀 펜 이동하고 뭐 저장 버튼 누르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 녹음이 조금 흐트러졌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하게 그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녹음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시 찍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X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와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을 한다. 교역은 사실 기회비용을 여러분 많이 연습하면요 앞에 조건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뭐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교역 조건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는 그 말들을 읽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의 이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반복 숙달이 중요한데, 그때는 조건을 좀 처음에는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 이제 스킵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갑시다.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을국은 주어진 비율로 갑국이 원하는 만큼 교역에 응한다. 다시 말해서 갑국이 교환을 하자고 하면 을국은 따라간다라는 소리죠. 연도별 주요 정보는 아래표와 같고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이고 2005년과 2015년에 갑국의 비교 의제와는 서로 다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문제는 없는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2005년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 갑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볼게요. 자, 2005년 기준으로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일 때 50, 그리고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슉 그려지면서 5분의 3, 3분의 5 그려지겠죠. 그리고 X제 한 톤과 교환되는 Y제 양이 3분의 1이에요. 즉 요때 교역 조건으로 보면 X 하나를 Y 3분의 2만큼 교역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이 경우도 케이스가 두 개잖아. 갑이 X를 특화하거나 혹은 갑이 Y를 특화하거나. 그럼 만약에 갑이 X를 특화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가 특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하나에 대해서 교역 조건 Y 5분의 3보다는 크게끔 교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 조건 X1이 Y 3분의 2보다 같다고 그러니까 요 조건대로 교역한다라고 하면 이 범위 들어가나요? 그렇죠. 얘 Y 0.6이죠. 얘는 0.6666이고 그러니까 0.6보다 크게끔 교환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들어갑니다. 근데 갑 Y를 봅시다. 만약에 요게 그러면 특화라는 이야기니까 색깔 달리해서 요게가 특화된다는 거니까 요거에 따라서 교역 조건이 움직이려면 Y 하나가 X 3분의 5보다 크게끔 교역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얘를 그대로 해보면 X 하나라는 이야기. 그래서 X 하나를 Y 5분의 3보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요거잖아. X 하나를 Y 5분의 3보다 작게끔 교환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야. 슉 날라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갑은 2005년에는 얘가 특화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요렇게 되지. 2015년은 Y제로 특화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2015년의 그래프는 X, Y에서 봤을 때 40, 50이고 얘 4분의 5, 얘 5분의 4인데 얘 특화래매. 그러면 얘를 최대로 만들어서 교역을 하는데 보시면 X제 20이고 Y제 30이래요. 다시 말해서 Y제 특화했는데 Y제 50개에서 Y제 30개를 지금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쟤한테 Y제 20개를 줬고 그리고 내가 X 20개를 갖고 왔다는 거니까 결국엔 1대1로 교역했다는 거 보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잔통과 교환되는 Y제양 1. 그래서 기억은 2분의 3 틀렸다. 그 다음 니은에는 X제 20과 Y제 20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005년 그래프 가봅시다. 자, 보시면 결국 얘 특화잖아요.
그치. 그러면 50인데 지금 만약에 x제가 20이라는 얘기는 여기라는 거니까 30개를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x 하나를 지금 y 3분의 2로 교역을 하고 있는데 x 30개를 갖다 줬다 쟤한테. 그랬더니 내가 몇을 가져오느냐? 그럼 y 몇 개를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들 은근히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 1대 3분의 2는 30대 x. 비례식 우리 안다잉. 그러면 x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0대죠? 그쵸. 그래서 맞는 선지. 좋아요. 디귿. 갑국에는 2005년에는 yj, 2015년 xj 생각 비교 아니죠. 얘 xj 있다 그랬고 얘 yj 있다고 했습니다. 갑국의 경우 무역 후 yj 한 톤의 소비의 기회비용이래. 소비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교역 조건을 따져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yj 한 톤이네. yj 한 톤이니까 얘가 지금 3분의 2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얘 50개를 전부 다 쟤한테 갖다 주면 요렇게 50개 요 조건으로 가겠네. 그러면 50대 1대 3분의 2는 50대 근데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겠다 얘들아. 소비의 기회비용이 아까 우리 교역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를 끄집어 오면 x 하나에 대해서 y 3분의 2인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y 1이잖아. 그러니까 y 하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x 1때 y 1이었으니까 y 1이 x 1.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05년, 얘가 2015년. 맞는 손지다. 눈물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요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아주 완벽하게 푸시는 거다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4쪽입니다. 4쪽에서는 우리 7번 수능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3쪽 문제 풀어준 거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 중간에 잠깐 무슨 소리가 하나 녹음이 되는데 약간 남양 특집 같은 소리가 하나 녹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 지금 촬영하는 건 태블릿인데 옆에 핸드폰에서 선생님이 그때 마침 뭘 넘기고 있었다가 광고가 탕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광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자, 표는 x제와 y제만을 생산한 갑국과 을국에 대한 자료이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그 문제들이 그래도 나름 내가 생각할 땐 각 페이지에서 좀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 문제들 풀어주는 거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 다 연습해 놓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렇게 뭐라고 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어주는 문제들이 다 도움이 되는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표는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에 대한 자료고 양국은 비교의가 있는 제와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하고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이고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량은 같대요. 비슷하죠 조건들이. 자,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 그리고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 그리고 교역량 그리고 교역 후 소비량 지금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제와 y제는 이렇게 되고요.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은 모든 생산 요소를 한 제와 생산에만 투입했을 때 다시 말해 x에만 몰빵을 하든지 y에만 몰빵을 하든지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건데요. 선생님 근데 얘만 가지고는 우리가 도대체 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얘들아 우리의 키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 얘란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은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x, y라고 했을 때 여기 최대점인 거고 교역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교 우위에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한 재화만 몰빵해서 생산한다는 거죠. 일재화 몰빵 생산. 그렇지.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얘들아 내가 하나의 재화만 그러니까 하나의 재화만 생산을 했어. 그러고 나서 쟤한테 줬어.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교역을 했더니, 그러니까 쟤한테 주고 뭔가를 받아왔겠지. 그 받아왔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생산 안 하고 쟤한테서만 다 갖고 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교역 후 소비량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갑국은 y제를 갖고 온 거고 을국은 x제를 갖고 온 거야. 그럼 결국 갑국은 뭐에 특화했다? 그렇지, x제에 특화했다. 을국은 뭐에 특화했다? 그렇지, y제에 특화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갑국이 엑셀을 특화했다는 거는 35개를 내가 그러니까 얘 을국이 그 생산하는 요 35도 결국 요 35잖아요. 35를 내가 줬어. 그럼 제가 35를 가져갔어. 그럼 요 엑스제 35와 그러니까 요 을국이 소비하고 있는 요 35와 그리고 내가 소비하고 있는 이 55를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 얘가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35 더하기 55 해서 9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갑국이 소비하고 있는 Y제 30개와 을국이 소비하고 있는 Y제 110개는 전부 다 누가 생산한 거다. 그렇지. 내가 생산한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산 가능 곡선 그림 되겠네. 갑국 입장에서는 X 90, Y제 6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는 X제 120, Y제 140 요렇게 될 거야. 요거 한직선으로 나타내면 얘들아 120, 140 요렇게 되겠네.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그럼 우리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다. X와 Y는 한 국가가 전부 절대 우위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만약에 선생님이었으면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야. X와 Y는 동일한 생산 요소의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그려지는지라 갑국 대비 을국이 몰빵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는 을국이다. X제도 Y제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얘 벌써 나가리네. 그치? 그 다음, 자, 보자. 그럼 이게 맞나 보자고. 90, 60이니까 여기 기회비용 3분의 2, 2분의 3이고, 그 다음 120, 140이니까 기회비용이 6분의 7, 7분의 6이죠. 2분의 3보단 당연히 7분의 6이 더 작은 거고, 그 다음 3분의 2가 6분의 7보단 당연히 작은 거니까, 갑국이 XZ 특화, 을국이 YZ 특화, 이것도 맞다잉. 자, 아무튼 그래서 다 지금 했습니다. 90배가 아니고요. 140이죠. 그 다음에 절대 우위는 을국에만 몰빵으로 있죠. 평가원 사람들도 알고 있었네. 선생님도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치? 절대 우위는 X제, Y제 모두 을국한테 있다.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3분의 2 맞고요. 디귿은 갑국의 수, 임량 아니죠. 수출량이죠. 그래서 틀렸고 교역 조건 X제 한 개당 Y제 7분의 6분의 7인데 얘를 보면 되겠지. 지금 X제 35개와 Y제 30개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X 하나에 대해선 Y 35분의 30이니까 7분의 6이 되겠죠. 야, 이거 헷갈리지 말자 우리. 왼쪽이 분자고 오른쪽이 분모라 그랬어.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맞추시면 3점 수능에서 얻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5쪽을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 5쪽에서는 이 13번 문제가 거의 비교 우위론의 거의 끝판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비교 우위 어느 정도 한다.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이해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 많아서 지금 선생님도 사실은 문제 풀다가 한 2번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찍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는 한 큐에 좀 설명을 그러니까 중간에 막히지 않고 한번 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다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가상으로 나타낸 건데요. 실선은 갑국, 점선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양국은 교역할 경우 각각 비교 우위에 있는 제와에 완전 특화한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같으며 미안해요. 양국의 생산의 요소가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그 절대 우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드릴게. 갑국은 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을국은요 요 색깔로 이렇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같으며 해서 우리 이미 사전 지식이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의 그래프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갑국이고 이게 을국이다 그러면 무조건 얘가 특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할 때 전부 다 몰빵해서 생산을 해봤더니 이쪽이 더 큰 거고 이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나와 있는 이 재화가 곧 절대 우위도 되면서 비교 우위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봐요. 현민쌤께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되면은 무조건 이 국가가 절대 우위는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는 기울기, 즉 기회비용 계산해서 해야겠죠. 요 기본적인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다시 저거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봅시다. 우리 이 최대점을 봤을 때 가랑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 생산으로 봤을 때 가랑 다는 무조건 x제가 갑국 특화, 그리고 y제가 을국 특화고요. 양쪽이 모두 절대 우위 그리고 비교 우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x제는 갑국 특화, y제는 을국 특화인데 요게 절대 우위로도 비교 우위로도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난데요. 일단은 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을국이 x제, y제 전부 절대 우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비교 우위는 잡을 때 다행히 요 끝에서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분의 5, 5분의 6, 그리고 n분의 0.5이니까 2분의 1, 2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x제는 기울기, 기회비용 요게 작고 y제는 요게 작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겠네요. y제 갑국 특화, 그리고 x제 을국 특화 요렇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풀릴걸. 두 제화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는 국가가 있는가? 아니요, 예, 아니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달리 니은에는 예가 들어갈 수 있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 x제와 y제를 1대1로 교환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아니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하나하나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역 조건 따질 때는 여러분들 특화제와 하나를 그거의 기회비용보다 크게 한다, 그리고 역시 특화 제화 하나를 그것의 기회비용보다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y1은 x 2분의 1보다 크고 x 6분의 5보다 요 역수가 들어가야겠지, 작은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y1이 x1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y1과 x1끼리 서로 교역한다, 여기서는 x1이랑 교역한다,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 아니오입니다. 다음 가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 n과 n입니다. 그랬을 때 요 최고점들 있잖아요. 요 최고점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다 n보다 작은 숫자, 얘는 n보다 다 큰 숫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그냥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n을 3이라고 하면 요게 1, 여기 2, 그리고 여기 4, 여기 5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x 하나에 대해서 5분의 1이 되니까 y 5분의 1보다 크게끔 해야 된다라고 잡히고, 얘 같은 경우에 y 하나에 대해서 x 2분의 4로 잡히게 되죠. 즉 x 두 개보다 크게끔 교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y1이 x 두 개보다는 더 크게 교역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라 얘도 역시 1대1로 교환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번에 A의 교역 후 갑국은 x제를 n개 소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볼게. 근데 너무 많은 정보가 지워진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미 생산 가능, 그러니까 교역 후 갑국이잖아. 갑국이 결국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치는 범위인데, 일단 가랑 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n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죠. n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역을 하기 전부터도 x는 소비가 가능했던,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 따지면 여기까지 y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n개까지가 사실 소비가 원래부터 가능했었어요. 교역하지 않아도. 근데 교역하면은 여기가 다 xz코였으니까 요렇게 넓어질 거 아니야? 여전히 n도 소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는데 니은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요 조건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y 하나에 대해서 x 2분의 1개보다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더 줘야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받아올 수 있냐면 x 6분의 5보다 작은 범위 내까지 구해올 수 있는데, 자, 만약에 y1이 x1과, 즉 다시 말해 1대 1로 서로 교역이 되는 조건이었다.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지우자. y1이 x1이랑 서로 교역이 됐다. 그러면 갑국 입장에서는 나에서 n에 특화를 한 다음 최대로 소비를 했을 때 어디까지 소비가 되냐? n까지 소비가 됐을까요? 왜? 1대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n개를 다 갖다 주고 쟤한테 쫙 다 받아올 수 있는 게 n개까지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x1과 y1 교역이 나번 상황에서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아무리 많이 해도 6분의 5보다 작게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y를 다 갖다 바쳐도 n에는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교역 후 갑국을 x제 n개 소비할 수 없어요. 얘 아니요 얘로 답이 나오니까 요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렵지. 여러분들 요거까지 잘 이해해 놓으셨으면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입니다. 교역 후 갑국에서 x제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증가하는가. 요거 좀 간단하게 풀리겠네. 결국 이 말은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 비교 우위제화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랬을 때 갑국 XZ과죠. 그 다음에 을국 YZ과죠. 그 다음에 다는 XZ가 갑국 특화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예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질문, 요 문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조건 잘 따져보면은 은근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 우위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는 꽤 높은 난이도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신다 그럼 다시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한번 친구들하고 질문해 보시고, 뭐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쪽 문제 가볼 거고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그림은 x와 y 제반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이 각각 비교의 제하며 특화해서 교역한 후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무역을 했고 그리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갑국은 x제, 을국은 y제의 비교의가 있고요. 양국은 모두 교역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단 교역은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그리고 양국의 생산 및 소비 가능성은 모두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갑국은 x제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무조건 x제 몰빵하겠죠. 그렇지. 그 다음 을국은 여러분들 y제 비교 우위가 있을까? 전부 y제만 생산할 거야. 근데 봤더니 지금 을국이 소비하고 있는 지점 20,20이고 갑국이 소비하고 있는 점 80,10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고. 갑국 x제만 특화해서 생산했다며. 근데 얘 y제 10개 누가 갖다 준 거야? 그렇지, 얘가 갖다 준 거지. 마찬가지로 x제, 을국은 y제만 다 만든다며. 근데 이 x제 20개 누가 만든 거야? 그렇죠, 몽땅 다 갑국이 만들었죠.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는 갑국이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x제가 몇 개라는 얘기? 100개까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y제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
그렇지. 20 더하기 10이니까 30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점 2개 나왔으니까 요렇게 해서 60으로 다다르겠네. 그 다음에 갑국 입장에서는 100이고 80, 10이었으니까 어디까지 가? 60, 20, 40, 30, 20, 40, 50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소비 가능선을 알게 되면 교역 조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거는 양국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 소비 가능선의 기울기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여기 2잖아. 여기 2분의 1이잖아. 마찬가지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여기 2잖아. 맞죠?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죠? 그치. 그래서 다 그렇게 선생님이 알려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갑국 입장에서 받아온 이 10개랑 을국 입장에서 받아온 20개가 결국에는 Y 10개랑 X 20개가 서로 교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X 대 Y는 2대 1로 교역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교역전 갑국이 생산 가능한 X의 최대 수량은 아까 봤다시피 1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됐었지. 여기 100. 그리고 여기 요렇게 해서 30. 근데 얘들아, 요게 소비 가능선이었으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곡선은 이거보단 적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갑국의 소비 가능선이었을 테니까 생산 가능선은 그거보다 더 작은 기울기로 나타났겠죠. 자, 교역전 을국이 생산 가능한 X제의 최대 수량은 60개보다 작다. 맞죠? 60개까지 간 거는 교역하고 나서 소비를 해서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니은 맞는 거지. 좋아요. 디귿, 교역전 X제의 수량으로 표시한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요런 말들은 우리 다 수식어니까 빼줍시다.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얘들아, Y제 누가 특화했어? 을국이 특화했지. 그러니까 Y제 자체가 을국 특화니까 기회비용은 당연히 갑국이 을국보다 크겠죠. 그래야 을국이 특화라는 거니까 디귿번 맞는 선지고, 리을, 교역 후 X장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을국보다 갑국이 크다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소비의 기회비용은 얘는 교역 조건이랑 동의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 푸는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7쪽 문제 가봅시다. 7쪽은 여러분 수능이 있네요. 수능 가야지. 자, 보시면 편한 갑국과 외국의 교역 전후 관련 자료이다. X제와 Y제만을 생산한 갑국과 외국은 비교의가 있는 제한만을 생산하여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했다. 양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보유한 생산 요소에 양같다. 절대 우위도 구할 수 있겠네. 또한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교역 후 모든 제한은 소비되고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나오네요, 여러분. 노동 시간, 생산 비. 그러니까 여기 생산량의 표를 주지 않았다. 생산량이나 생산 가능 곡선을 주지 않고 생산비로 나왔네요. 그럼 얘들아, 생산비는 우리 자기 자신이 분자로 가야 되잖아. 그럼 갑국 입장에서는 X제가 Y제 5개를 포기하는 거고, 이거의 역수 요렇게 기회비용 될 거고, 을국 입장에서는 4분의 8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는 역수 2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Y제는 갑국 특화, 을국의 X제 특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교역전 생산량이 5, 55였대. 그리고 을국은 14, 3이었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 기울기가 구해졌고, 기회비용이 구해졌고, 그리고 한 지점이 구해졌다. 그러면 여기 X제, 그리고 여기 Y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갑국 입장에서는 5, 55 요 점을 지금 이렇게 지났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 기울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의 그 기회비용이 지금 구해지는데, 보면 알겠지만 X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Y제 5개를 포기해야 된대요. 그치? 그러면 55개를 다 포기하면 X제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겁니까?
11개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최대 지점 16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 16에 대해서 x제를 쫙 다 안 만들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80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 선생님 그래프를 되게 못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yx로 그려줄까? 그래야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네. yx라고 하면 저 그래프를 그대로 이어오면 갑국 입장에선 80, 55,5 그리고 16 요 세 점을 지나게끔 요렇게가 갑국의 생산가능 곡선이 될 거고, 그래야지 기회비용이 여기도 5분의 1, 5가 나오잖아요. 그치?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게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4,3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빨간색으로 위에다 그려볼게. 보시면 여기 XY라고 할 때 지금 교역 전에 여기 14,3 요 지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역시 생산 가능 곡선이 있을 텐데, x제를 지금 하나 만들기 위해서 y제 2분의 1개를 포기했고 y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x제 2개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x제를 전부 다 포기하면 14개를 전부 다 포기하면 y제를 몇 개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7개를 이 지점에서 더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인 거고, 그럼 이 y제를 전부 다 포기해버리면 x제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20개를 만들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되실까? 그래야 여기 기회비용이 x가 2분의 1 그리고 아이고 나 지금 뭐 했니? 그렇지. x가 2분의 1 그리고 2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선생님이 저 검은 펜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y 같은 경우에는 을국이 여기가 10 그리고 3,14 y 입장에서 3,14 그리고 20. 그래서 요렇게 세 점에 지나가게끔 그리면 이게 을이 되겠다. 얘들아, 여기가 당연 뭐가 되겠어? 절대 우위. 우리 지금 생산 요소 양이 동일한데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특화라는 건 이해되겠지. 우리 그리고 앞에서 기회비용 구했다시피 요 갑국의 입장에서 지금 5분의 1, 5 그리고 을국의 입장에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 그리고 2. 그러니까 얘가 특화하고 얘가 특화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하나하나 처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교역구 소비량이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역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을국 왜 이러는 거야 자꾸. y x 땡 요거였잖아요, 생산 가능이. 그리고 얘가 특화했고, 그럼 이제 요렇게 넓어질 텐데 봅시다. 여기가 y15 대 x15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을국이 이거 20개를 몰빵을 만들어서 쟤한테 x 5개를 줬어. 그랬더니 쟤가 나한테 y 몇 개 준 거야? 15개 준 거야. 그러면 교역 조건이 어떻게? x 5개와 y 15개가 서로 주고받았다. x 대 y는 1대 3의 교역 조건이다. 막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갑국 입장에서도 지금 얘한테 y 15개를 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80개까지 원래 만들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한테 15개를 줬다며. 그러면 남은 y 몇 개? 65개. 그리고 쟤한테서 몇 개 가져온 거야? 5개 가져온 거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갑국은 x의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갑국은 y제 절대 우위죠. 2번 을국은 y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아닙니다. x제의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기억 5, 니은 65 맞고요. x제 최대 생산량은 가능량은 갑국은 아까 봤더니 16개, 을국은 20개였고요. 교역 후 을국의 x제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 y제 2개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조건
그랬을 때 yj 3개 이고 이거는 값도 을도 다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챙으시면 역시 수능에서 3점 맞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쪽이고 우리 이제 총 10문제 풀 건데 벌써 8쪽이니까 이제 3문제만 남았다. 그치? 그래서 이제 26번을 볼 거고 선생님은 그래요. 이게 앞에 앞에 쪽에 있는 문제 뭐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조건이다 요런 개념들을 사실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그냥 정배속으로 왜냐면 선생님 말 자체가 빠르니까 그렇게 보시다가 만약에 좀 확실하게 이제 맞은 문제 그리고 이제 알겠는 문제를 선생님이 푼다 그러면 그런 조금 배속을 빨리 해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신 각 문제마다 내가 설명하는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우진쌤이랑 이제 풀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어쨌든 이 비교 우위론을 나 정도까지는 그래도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실력이 올라갔다고 느껴질 테니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거래. 그림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 교역전 양국은 A점에서 생산했대요. 그리고 소비했대요. 갑국도 을국도 다. 그러다가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와에만 특화해서 생산한 후 일정한 비율로 교역을 했고요.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생산된 제와는 전량 소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생산 요소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 없죠. 그러면 생산 요소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이런 그래프 보자마자 여기가 특화되겠네 여기가 특화되겠네 함부로 섣불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한다. 즉 기회비용으로만 딱 따져라. 그리고 특화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지. 딱 보자마자 여기가 절대 우위가 있네 여기가 절대 우위겠네 요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요런 조건이 없으면 절대 우위를 물어보면 안 돼. 마침 선지 봐. 절대 우위 안 물어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있는 경제 선생님 중에서 이 비교 우위론 제일 잘 가르쳐 보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갑과 을을 이제 기회비용 따져서 우리 비교 우위대로 특화합시다. 1, 2, 2분의 1. 그러면 결국 을국은 여기가 특화고 그 다음에 갑국은 여기 특화겠네. 결국엔 내용은 비슷해졌다잉. 평상시랑. 그랬을 때 자 원래대로였으면 을국이 A점에서 생산 소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할 거고 그래서 원래대로였으면 요건데 B점이 왜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나오나 보다. 그럼 우리 문제 선지를 한번 처리해 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교역전 갑국은 x제 5개, y제 16개를 소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요거잖아요. 1대1이잖아. 그러면 y제 16개를 소비하고 있다는 건 x제를 4개 소비한다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2번 x제로 표시한 이런 거 난리라 그랬어.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을국의 2배이다. 갑국의 기회비용 을국의 기회비용 아니죠. 요렇게가 바뀌어야겠네. 틀렸고 3번 갑국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할 것이다. 얘들아 수출하는 것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와인데 y제 수출인 거지 x제 수입인 거지. 틀렸고 4번 교역 후 갑국의 소비점이 B라면 갑국의 소비점이 B라는 얘기는 최대 생산량이 여기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해줄게요. 여기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갑국이 y제가 특화니까 y제를 10개를 쟤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x를 15개 가져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갑국의 소비점이 B라면 을국의 수입량은 x제 5개다 라고 돼 있는데 을국이 수입을 하는데 왜 x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y제 10개여야지. 이 손질 왜 낸 거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을국은 수입할 때 y제를 수입할 거 아니야. 근데 왜 x제를 물어봤을까? 갑국이 y제를 수출하고 x제를 받아오고 을국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하겠죠.
뭐야. 다음 5번. 교역 후 을국의 소비점이 B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특화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X를 15개를 갖다 주고 Y를 10개를 갖다 준 거잖아. 그러면 양국 모두 교역 전에 비해 X제 소비량 각각 5개 증가한다. X제 원래 A점에서 10,12였는데 을국 입장에서는 10,15가 될 거고, 그 다음 갑국 입장에서도 그 쟤한테 X제 15개를 갖다 줬으니까 20에 대해서 10개를 갖다 줬고 Y, 그리고 X제 15개를 가져왔으니 갑국도 여기서 소비하겠네. 갑국도 여기 소비, 을국도 여기 소비. 그렇기 때문에 5개 증가. 맞는 선지 답 5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쪽에 그 수능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가나 다 그 그래프 3개 있었던 거 있죠. 그거 하고 이 문제, 이 28번 작년 수능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선생님 3학년들 경제 이거 특강도 하고 경제 지금 3학년에서 보는 선배들 쭉 1년간 끌어가고 기출문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제일 어려웠던 탑2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래프 3개 그리고 이거, 그래서 얘는 여러분 진짜 꼭 요거는 자세히 잘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선생님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잘 설명시킬 거고 이해 잘 시킬 건데 한번 잘 봐봐요. X제와 Y제만을 생산하여 소비하던 갑국과 을국은 비교의가 있는 제화만을 생산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을 했대요. 표는 갑국의 교역 전후 소비의 기회비용, 그림은 을국의 교역 전후 소비점. 양국은 직선이 생산가는 곡선에서만 생산하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 동일하다. 뭔가 느낌이 절대우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갑국이 X제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에는 Y제 2개였다가 교역 후에는 Y제 1개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뭘 느껴야 되냐면 2가지 정보가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소비의 기회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비교 우위제와 비교 열이제야? 그렇죠. 소비의 기회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갑국은 X제가 비교 열위제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갑국이 Y제 특화구나, 을국이 X제 특화구나, 요거를 일단 잡아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소비의 기회비용은 뭐랑 동의어? 교역 조건과 동의어인데, 특별히 얘들아 교역 전에 소비의 기회비용은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결국에는 기회비용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교역 조건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교역을 하고 났더니 X제 1개가 Y제 1개랑 같아졌다. 지금 이 상황은 X 대 Y가 1대1로 교역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갑국이 Y제 특화하고 을국이 X제 특화했다며요. 그러면 을국 입장에선 X제 특화를 하는지라 교역전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고 교역 후는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역 후에 봤더니 Y제를 25개를 소비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 Y제는 결국 을국이 만든 게 아니라 갑국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Y제를 요만큼 받아왔으면 우리 1대1 조건이니까 X제를 25개를 갖다 줬다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제가 갑국, 을국 입장에서는 4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교역전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여기가 20, 요렇게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뭐 어떻게 유출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갑국이 Y제를 을국한테 25개를 교역하고 나서 줬다라는 단서 외에는 모든 게 다 열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억, 을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25개라고 했는데 20개죠? 틀렸고.
니은 갑국은 Y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재밌어. 교역 후에 우리가 교역 후에 Y제를 25개를 지금 을국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생각해봐. Y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갑국이 전부 생산을 해서 갑도 자체적으로 소비를 할 거고 을도 자체적으로 소비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교역량이지. 그 쟤한테 을한테 25개를 갖다 줬어. 그러고 갑한테도 갑이 몇 개 남았을 거 아니야. 뭐 아무리 못해도 하여튼 25개를 만들어서 쟤한테 다 갖다 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x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갑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은 25개보다는 더 많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잡았잖아요. x, y에 대해서 40, 20이라며. 근데 갑국이 지금 25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20보다 더 위의 점이잖아. 그치? 우리 아까 계속 얘기 나오지만 요 상황이면 무조건 여기가 절대우위 갖는다며.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와, 참 이렇게까지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디귿. 갑국의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35개라면 그리고 리을 봐봐 였다면 이런 게 이제 열려있는 선지, 열려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갑국의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35개래.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갑이 Y제를 만들어서 을한테 25개를 갖다 주고 요건 픽스지. 그리고 갑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25개를 줬는데도 35개가 남았다. 그럼 갑은 60개잖아.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질 텐데 갑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Y량이 60인데 얘들아 선생님 지금 흥분했어. 이거 빨리 알려주고 싶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30인 거 이해되실까요? 30인 거 이해되실까? 그치? 그래야지 여기가 2분의 1, 2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1대1이 교역 후에 됐기 때문에 60으로 넓어지는 거죠. 이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된다. 요게 이제 교역 전 생산 가능 곡선, 요게 생산 후 가능 곡선. 그래서 xj 20개와 yj 20개 조합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다. 요 상황에서 y 20, 요게 40개를 포기하고 20개를 더 만들 수 있죠. 20,20 소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선지라는 거고 리을번 갑국의 교역전 소비량이 xj 15개, yj 10개였대. 우리 디귿번 선지는 여기 풀었으니까 다 지우고 리을번 선지 가보자. 역시 열린 문제. 자, 갑국의 교역전 소비량이 xj 15개, yj 10개였대요. 그러면 교역 전에 x에서 y 10 그리고 x가 15이었대. 그치? 요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역 전이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역시 우리가 또 뭘 끄집어 올 수 있느냐? 뭐 아까도 했지만 이거 색깔이 노란색은 쓰면 안 될 것 같아 보면은. 이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면은 결국에는 요 5개 요 5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얘를 10개 포기하는 거니까 여기 2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20개에 대해서 x를 다 포기하는 거니까 여기 40 될 거야. 그치? 그러다가 갑국이 이러다가 이제 교역을 했더니 40,40이 되겠지. 그랬을 때 교역 후 yj 소비량을 묻고 있는데 yj 40개를 만들어서 쟤 몇 개 준 거야? 을국한테 15개를 줬고 색깔이 주황 노랑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만큼 25개를 줬으니까 15. 그리고 지금 x를 몇 개 갖고 왔어? 역시 25. 그래서 요 점에서 이게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 점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국의 교역 후의 yj 소비량은 10개였다가 15개로 5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 문제는
반복해서 봐주시고 꼭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페이지에 32번까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네. 선생님도 너무 힘들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올해 3, 4, 6, 7, 9까지 지금 치러진 상황에서 보면은 그 비교의 문제들이 앞에 기출문 다 정리가 되고 잘 풀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다 풀어낼 수 있었는데 7월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제와 Y제만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갑국과 의국은 비교의가 있는 제와만을 생산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교역하기로 했고요. 그림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표는 교역 후 양국의 X제와 Y제 소비량입니다. 단 양국은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제와에는 전량 소비되고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은 동일하대요. 자,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역 후 소비량인데 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X제 10개와 Y제 6개를 지금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X제 30개를 만들거나 Y제 10개를 만든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키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갑국은 아무리 X제를 그러니까 만약에 if 갑국이 X제에 특화한다라고 하면은 20개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가 아니라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갑국이 X제를 다 만들어서 갑국 소비하고 을국한테 교역하고 해도 20이어야 돼요. 근데 30이죠. 최대 생산량이 30이라는 얘기는 절대 갑국에서 특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만 보더라도 사실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X제는 을국이 특화하고 그리고 Y제는 갑국이 특화한다라는 게 요 교역 후 소비량만 보고서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뭘로? 최대 소비량, 최대 생산량으로.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갑국이 Y제를 특화를 한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소비 가능선이 이제 넓어질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기회비용 잡아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Y 하나에 X 둘,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갑국이 Y제를 특화했고 그 다음에 을국이 X제를 특화했으면 서로 요렇게 교역한 거죠. 다시 말해서 Y제 4개를 X제 10개랑 교역했다. X제 하나에 대해서 Y제 10분의 4, 즉 5분의 2랑 교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국은 X제 한 개와 Y제 2분의 5, 5분의 2. 우리 분수 헷갈리지 맙시다. 2번 교역 전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12개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보자고요. 교역 전에 을국이 Y제를 최대로 생산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게 3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을국의 우리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Y, 여기가 X일 때 여기 30. 근데 얘들아, 우리 소비의 기회비용이 요 교역 조건이잖요. 그치?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소비 가능선입니다. 30개를 쟤한테 다 갖다 주면 X 30이니까 Y 몇 개로 교역이 되냐면 12까지 교역이 되는 거야. 그치? 요게 소비 가능선. 근데 얘들아, 이게 소비 가능선이고 그리고 을국 입장에서는 X 특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무조건 얘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왜? 아니, 뭔가 이익이 되니까 서로 교역을 한다며. 그랬을 때 여기 나오죠.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교역을 한다. 근데 교역을 해서 요렇게 넓어지는 게 소비 가능선이면 결국에는 생산 가능 곡선은 12개보단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은 12개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3번 을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X제가 2분의 1인데 지금 을국이 X제를 특화를 했는데 갑국이 2분의 1이면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교역 후 갑국의 Y제 한 개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 교역 전에 비해 감소한다. 갑국 어디 특화? Y제 특화죠. 그 Y제 특화 재화는 특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겠지.
그래서 틀렸고 5번 X자 YJ 교환 비율이 1대1로 변경될 경우 갑국 입장에서는 지금 Y 하나를 XJ 두 개보다 크게끔 해야 되는데 Y 하나와 X 하나를 교역한다. 그럼 당연히 갑국 입장에서 손해죠. 요 교역 조건에만 응할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강의 듣는 날 수고하셨고 선생님도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화이팅 또 해보면서 다음 일정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